복근영어 원장입니다. 오늘은 M3B반과 M3C반 기존 이름으로 그 두 반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문자로도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 이제 M3B반이 있고 그 다음에 M3C반이 있는데 이 두 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Pre, High, 예비고라는 뜻입니다. PH반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되는 거니까 1학년이고 알파벳이 하나씩 올라가서 여기는 C, 여기는 D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두 반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크게 레벨의 차이가 없게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나눠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학교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정해지면은 학교별로 이 두 반을 좀 편의상 나눌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반은 뭐 정연고등학교 또는 뭐 서연고등학교 이렇게 나누고 D반은 또 어떤 고등학교를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갈 생각이고요. 담당 선생님은 이제 원장인 저하고 나래쌤하고 이렇게 두 반을 나눠서 갈 생각입니다. 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커리큘럼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얘네들이 이제 입시가 좀 변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얘네들의 1년 선배들은 고등학교 내신이 9등급제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받으려면 4%에 들어야 되고 2등급 받으려면 7%에 들어야 되고 아니 11이죠. 어쨌거나 11%에 들어야 되고 여기는 뭐 23%에 들어야 되고 여기는 40%에 들어야 되고 이게 예전의 9등급제입니다. 얘네 1년 선배들의. 근데 이제 요 친구들은 현재 지금 예비고 친구들은 이제 10%에 들면은 1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10%에만 들면 1등급이 되는 거고 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34%에 들으면 2등급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2등급에는 들어야지 그래도 학교 같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2점 몇 등급도 조금 어렵고 1점 몇 등급은 나와야지 서울 경기권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내신의 부담은 많이 줄어든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 1년 선배들은 1등급 따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10%에 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이 요렇게 등급이 5등급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학교가 이제 이 학교의 등급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강화되겠고 수능 체제를 이제 많이 신설을 할 거고요. 또는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비교과의 영역이 되게 확대될 거예요. 비교과의 영역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에 거는 그렇다 치고 밑에 거는 요 동탄 지역의 친구들에게는 좀 불리해요. 면접이나 비교과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 뭐 생기부나 이런 거를 챙겨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수능 체제가 강화될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이 솔직히 피곤해지는 것도 꽤 많아요. 왜냐면은 그 1년 선배들은 그래도 내신만 잘 따면 괜찮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내신만 잘 따서는 뭐 학생부 교과로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뭐 비교과라든가 또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는 세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요 친구 세대부터는 내신에 너무 목매는 게 아니라 그 전 세대 때는 내신에 목을 매야 됐었어요. 학원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6주 대비를 하거든요. 고등부는 6주 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등급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2등급이 너무 뚱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등급 안정권이고 절대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내신 대비만 주구장창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은 수능 대비를 많이 시키는 그런 반을 하나 더 신설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얘네들의 이제 입시가 이제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린 거고요.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뭐 얘네 1년 선배 때는 이제 ABC 성취도 과목들이 좀 있었어요. 진로 과목이. 근데 여기 친구들은 다 이렇게 5등급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 좀 더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내신이 좀 쉬워지긴 한 것 같은데 피곤함은 더 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이제는 얘네들의 이제 입시 변화 잠깐만 설명드렸고요. 이제 커리큘럼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영어 과목의 커리큘럼은요, 크게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법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교재예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구문독해 교재가 있어요. 구문독해 교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법 하나를 배우고, 이것도 문법이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1번은 문법을 배우고 문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ing 쓸래, ed 쓸래 뭐 이런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게 문법 교재예요. 근데 구문독해는 뭐냐면요, 문법 사항을 하나 배운 다음에요, 이게 문장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장별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배우면 현재 완료가 적용된 문장이 밑에 쭉 나오는 그런 교재예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상승하는 데는 2번 구문독해 교재를 많이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커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형별 독해라는 게 있어요. 유형별 독해 교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수능, 모의고사, 대비 교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제면 주제, 요지면 요지, 제목이면 제목, 실용문이면 실용문, 빈칸이면 빈칸, 순서면 순서, 삽입이면 삽입, 이런 수능 모의고사의 유형별 독해를 해보는 그러한 교재예요. 참고적으로 중학교 때 실시하는 독해 교재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는 실시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실시하는 독해 교재라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책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딩 튜터라든가 뭐 학원에서 많이 쓰는 리딩 인사이드 같은, 예를 들어서 유닛이 뭐 한 32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별로 아이들이 독해를 해보는 그런 교재는 고등학교 때는 실시를 하지 않아요. 유형별 독해 교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있고, 내신을 위한, 학교 내신을 위한 서술형 대비 교재라는 게 있어요. 학교 내신에서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그 서술형을 따로 대비하는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서 당연히 어휘 교재가 있죠. 어휘 교재는 단어 교재예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6번 뭐 그렇게 많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듣기 교재가 또 들어가고요. 진행 방식을 그러면 학원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제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원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대상인 PHC반과 PHD반은 요 두 개가 주교재예요. 즉 문법 교재하고 구문 독해 교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본 교재로 넣으면요 아이들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핸드아웃 유인물로 추가로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배부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유형별 독해 즉 모의고사 점수도 좀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럼 서술형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특강이고요. 겨울방학 특강이고 웬만하면 모든 학생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교재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기주도예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은 유닛 몇에서 몇 가지 암기해오고 학원에서 시험 보고 fail 하면은 또 리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는 자기주도의 방식입니다. 듣기 교재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자기주도예요. 거의 주말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에 2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풀고 화요일 날 와서 여긴 다 화목반이니까요. 화요일 날 와서 채점을 같이 하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채점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5번, 6번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 2번이 주 교재가 되는 거고 3번은 유인물이고요. 물론 학급에 따라서 좀 더 레벨이 높은 반은 여기 3번도 교재로 배치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요거 C반하고 D반은 요 3번까지 넣으면 아이들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핸드아웃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들어가는 교재는요. 1번, 2번, 5번, 6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5번, 6번.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중등 때 아이들이 하는 학원 노트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구입해야 되는 교재는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번은 특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재를 어느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일 처음에 문법 교재예요. 이 문법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법을 배우고 진짜 문법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게 중학교 문법하고 고등학교 문법이 뭐가 다르냐면요. 잠시 설명드리면요. 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이 중등 문법은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세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사 파트를 배우면은 뭐 부정사의 형태부터 해가지고 용법, 뭐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완료형 부정사, 뭐 독립부정사, 뭐 기타 등등 너무너무 잡다하게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고등 문법은요 어떻게 이제 책이 거의 이루어지냐면요, 이거는 패턴별이에요.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등 문법보다는 오히려 고등 문법이 훨씬 더 심플해요. 물론 문장은 길어요. 하지만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중등 문법처럼. 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가는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수일치라는 게 나와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 이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수일치하는 거예요. 저기 제목을 보면은 이제 주어 수식어를 구분하라. 수일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단순해요. 주어가 뭐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런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수일치하는 원칙을.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케이스 2. 케이스가 다른 말로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 그러면은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 ing나 to가 붙어가지고 어쨌거나 이 명사의 수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문법 문제는 문법을 배우고 실제 문제로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는 게 제1번 문법 교재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본 교재는 여기입니다. 문법 교재를 보신 거예요. 그럼 구문독해 교재는 뭐냐? 구문독해 교재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걸 유심히 들어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구문독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법사항 하나를 배우고 이렇게 문법사항 하나를 배우고 그 문법사항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공부예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책에는. 뭐가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도 없고요. 전부 다 해석하기예요. 대절과 외더절은 차이는 뭐냐, 뭐 대절은 뭐뭐라는 것, 외더절은 뭐뭐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1, 2번은 이미 써 있으니까 이렇게 3, 4, 5, 6, 7에서 이제 13번까지를 집에서 써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로렌이 우리랑 캠프를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끝내준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좋은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비추예요. 근데 왜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애들이 숙제를 했는지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다 집에서 해와 이렇게 하면요. 막상 수업 시간에 시키면 애들이 웅얼웅얼대고 안 한 거죠, 사실. 근데 했다고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써보라고 그래요. 요즘에 세상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AI GPT도 좋고 뭐 파파고도 좋지만 선생님들은 들으면 다 알아요. 얘가 이걸 했는지 뭘 보고 베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 숙제로 여기를 막 써오고 그럼 학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답지를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자기가 한 숙제와 답지에 채점을 해와야 되는 거고 물론 수업 시간에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진행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문독해 교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느는 데 있어서 제일 빨리 느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구문독해예요.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학원에서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배운 지문을 몇 개 선별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순 배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원에서 나눠주면 아이들이 이거를 영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테스트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재였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이게 구문독해 교재고 이렇게 두 가지 교재가 이번 학기의 아이들의 주요 교재예요. 그럼 3번 교재도 미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3번 교재는 어떻게 생긴 교재냐면요. 요렇게 생긴 교재가 유형별 교재예요. 즉 수능의 유형별로 이건 쉬운 패턴이니까요. 도표 빼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에서 계속 어휘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배우면서 30번 유형이에요. 수능 모의고사의 30번이 이제 이런 어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요번 아이들 커리큘럼에 안 들어가느냐면요. 일단 영어 학습도 일종의 건물 짓는 거랑 같아서 일단 단어를 토대를 세우고 그 뒤에 문법이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문독해가 돼야지 이 구문독해가 돼야지 이 문장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은 애들이 정확한 독해력이 안 생기고 무슨 요령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레벨이 따로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고반, C반과 D반은 이거를 핸드아웃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서술형 교재도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이쪽으로 가보시면 다시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유형별 독해 교재인데 요거는 본 교재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넣으면 좋겠지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특강 교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서술형 대비 교재는 잠깐 보여드리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제일 배점이 큰 게 이런 류의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여기서 점수가 다 갈려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애들은 이게 눈으로 대충 그냥 보여요. 이 글이 짜여지는 순서가. 왜냐면은 걔는 문법의 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not until 이렇게 시작되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애들이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 뭐 의문문이 어순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내신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뭐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이렇게 애들을 이제 등급을 나누려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는 전부 다 서술형 대비만 하는 거고요. 이 교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재는 특강으로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강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특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의고사 특강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물론 여기 C반하고 D반은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고등부 현재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모의고사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가 총 몇 문제야? 그럼 몇 문제인지도 잘 아이들이 모르고 45문제거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다. 그리고 문법이 몇 문제야 이렇게 물어봐도 몰라요. 어머님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문법 문제가 몇 개야? 그럼 45개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한 3개, 4개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문법 문제는 하나예요. 그럼 그 문법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문법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부모님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요. 문법은 내신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문법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문법을 모르면 독해가 안 돼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구문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가 몇 등급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꾸준히 학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특강이 하나 있어요. 대략 7에서 8회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혹시 여름방학 무료 특강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여름방학 때는 제가 한 회를 하고 그거 풀이도 한 5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은요, 모의고사가 70분간 진행되거든요. 듣기가 대략 20 몇 분이고요. 읽기가 40 몇 분이에요. 70분 하면 애들이, 이거 물론 열심히 안 한 애들은 그렇지도 않지만 열심히 한 애들은 녹초가 돼요. 근데 끝나는데 또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는 이제 실시만 하는 거예요. 듣기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답지 받아가지고 채점해서 학원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즉 얘 모의고사 추이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큰 용지로 출력해주고, 뭐 이렇게 정도가 되는 게 모의고사 특강이고요. 2번은 지금 책에 보신 이 서술형 대비 특강이에요. 이거는 두 반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반은 레벨이 서로 달라요. 지금 보시는 책은 조금 상위권을 위한 고2 정도 대비하는 그런 책이고요. C반, D반 교재는 또 다른 서술형 대비 교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재를 다 보여드렸고요. 물론 밑에 있는 어휘교재하고 듣기교재도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어휘교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PDF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듣기교재는 대략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한 20회 정도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풀어서 채점하고 학원에 가져오고 검사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지금 얘네들이 이러한 교재가 이제 세팅이 되면은요, 이 교재를 언제까지 실시하는 거냐면요, 내년 2월 말까지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얘네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등 대비는 6주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얘네 세대부터는 제가 그걸 줄일 생각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첫 시험은 좀 오래 대비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 3월 중순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돼서 요때 시험을 보게 되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제가 일정도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저희 곡군 영어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반이 지금 현재 애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래쌤도 전화를 드려야 되고 저도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반이 지금 애매해요. 모르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요. C반이 있고 D반이 있는데, C반은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요. D반은 5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20분에 끝나는데, 제가 D반을 현재 하고 있는데 요 두 반은 레벨 차를 거의 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생각이에요. 참고적으로 아이들은 D반을 싫어해요. 저 때문에 싫어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물론 저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애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왜 싫어하냐면요. 이거 남아야 돼요. 8시 20분에 끝나서 테스트 통과 못하면은 9시, 10시 이렇게 남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남을 수가 없잖아요. 10시에 딱 끝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든 어머님들께 이 지금 만든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학원에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맡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결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다시 개인적으로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